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두 번째 편 위정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학위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논어는 총 20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편 이름들은 그 편의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편 이름으로 정했는데요. 두 번째 편 이름은 위정입니다. 위정 제2편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자왈 위정 이덕이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편 이름을 위정편이라고 합니다. 자왈 위정 이덕이 비어 북신이 거 기소 얻은 이 중성이 공진이라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위정 정치를 하는데 정치를 하는데 덕으로서 이 써있는 뭐뭘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써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키는데요. 정치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를 할 수가 있는데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정지위원은 이랬는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길동이의 사람 되문 그러면 길동지 위인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길동의 사람 되문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가 갑니다. 그러면 이 홍길동이가 사람이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홍길동이의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얘기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 행위로서의 정치가 있을 수 있고 개념으로서의 정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여기서는 지금 정지위원은 하니까 말로서의 정치, 즉 개념으로서의 정치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개념은 정치라는 말은 이런 게 되는 거죠. 길동이의 사람 되문 그렇듯이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개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개념이냐면 바로잡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위원은 정야니. 그래서 정치 정자에 바를 정자가 지금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정치 정자에 이렇게 바를 정자가 들어가는 것은 뭔가를 바로잡고자 하는 건데 이 위 옆에 이렇게 쓰인 이게 이제 붓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손입니다. 손이고 위에 있는 이것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도구를 뭔가를 잡고 있는 모습이 이 부수의 뜻입니다. 그러면 바를 정자 옆에 그런 부수를 붙였다는 것은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누군가가 손에 어떤 도구를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 정자의 기본 의미는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정인지 부정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위 정인지 부정야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하면 인지 부정을 타인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요 문장이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요 소위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랬을 때 소위는 이유나 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무엇을 가지고 아까 써있자가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써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뭘 가지고 타인의 부정함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좀 더 다른 각도 해석해 보자면 타인의 부정을 바로잡는데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기본 의미가 바로잡는 것인데 어떤 물건의 부정함을 바로잡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부정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잡는 사람이 나가 있을 것이고 바로잡음을 받을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의 부정함을 지금 바로잡겠다는 거죠. 내가. 근데 내가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그걸 거부하겠죠. 너도 반듯하지 못하면서 나를 반듯하게 하려고 하냐 하면서 거부할 테니까 이걸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타인의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덕자를 쓴 것입니다. 이 덕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이 말이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럼 덕은 뭐냐? 그러면 이 덕자도 알듯 말듯한 개념인데 덕자가 나오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득이라는 글자입니다. 얻을 득. 이것도 지금 덕지위어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으로서의 덕을 말하는 거죠. 덕이라는 말 개념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얻다이다입니다. 얻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이 한자는 덕이고 이 한자는 득이고 해서 음이 조금 다릅니다만 중국어 발음으로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저 두 글자의 발음이. 그래서 이제 한자는 음이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두 글자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는 경우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덕자도 기본적으로는 이 득자와 어원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속성이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얻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들은 아주 많겠지요. 그 수많은 얻다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요 덕이라고 표현되는 형태의 얻음은 뭐냐? 그러면 행도이 유두것이냐입니다. 여기에 이제 득자가 나왔는데요. 유두것임 그러면 마음에 얻음이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뭘 이렇게 외부에서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얻음이 있는 형태가 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런데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게 뭐냐면 도를 행하는 거죠. 이 도라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공간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길이 이렇게 났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 이렇게 났다면 이게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났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가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가면 거리는 짧고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갔다가는 이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둘러가서 시간이 더 들더라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맹수들이 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가시덤불이 있을 수도 있고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늪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산적이 출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이 길을 회피하겠지요. 빨리 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가면 그런 것들을 전부 피하면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우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코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막 살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냈던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출발지에서 이 목적지까지 갈 때 요 길로 가야 한다는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코스 이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하고도 동의어입니다. 어딘가를 길이라고 하는 순간 그 길 이외의 것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길도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가 가는 겁니다. 그 길을 한참을 가면 뭐 1년을 가고 10년을 가고 20년을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가는 시간에 비례해서 내 마음에 얻어지는 것이 축적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 길을 오랫동안 갔으면
내 마음에 당연히 축적된 것이 많겠지요. 그런 걸 덕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덕이 높다고 하고 덕이 크다고 하고 덕이 많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을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그 타인을 바로 잡을 그 길을 내가 먼저 간 거죠. 가고 내가 가본 경험을 가지고 마음에 터득한 그걸 가지고 타인의 부정을 바로 잡는 것이 위정이덕입니다. 정치를 할 때 덕으로서 하는 것. 그것이 비유하자면 뭐와 같냐면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합니다. 요것과 같은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것과 같다 그랬는데 북신이 거기소어든 북신 그러면 이 북신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북신은 북극이니 천지추야라 이렇게 해석을 주석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에 중심축이 있고 그 축을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고 생각을 했죠. 이제 천동설을 믿었을 때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천체가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천체가 도는데 주변으로 갈수록 이 도는 범위가 이 속도도 그렇고 도는 크기도 그렇고 주변으로 갈수록 커지고 중심으로 갈수록 이제 폭도 좁아지고 속도도 늦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마치 팽이가 돌 때 팽이의 주변부가 빨리 돌고 중앙으로 갈수록 천천히 돌고 한 핵심은 팽이의 여기 이제 중앙이 있다 그러면 이 축은 안 도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 요게 뭐냐면 지도리인데 지도리라고 하고 혹은 이제 다른 말로는 돌적위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문짝이 이렇게 이제 문짝이 있다 그러면 요 문짝은 따로고 벽면에 나무를 이렇게 대서 문설줄을 만들죠. 그리고 이 문짝과 이 문설줄을 연결을 할 때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해 보면 요런 거 하나는 문짝에 박고 요런 거 하나는 요 기둥에 박아 가지고 요 둘을 연결시켜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돌고 이렇게 경첩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자면 그 경첩처럼 이제 도는데 이것도 아까 팽이처럼 이 경첩이 돌아서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중심축은 안 돕니다. 이 팽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천체가 운행을 하는데 그 천체에 운행하는 것 중에 안 도는 부분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지추 그것이 북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땅 위의 북극이 아니라 천체의 북극. 그 자리가 북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1월 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큰 게 태양, 해고 그 다음이 달이죠. 천체에 있는 것들 중에. 그 다음이 별들입니다. 이 별들이 우리가 이제 스타라고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별들이 이제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생겼겠는데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하얗게 반짝반짝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검은 자리는 허공일까? 별이 있는 데는 하얗게 반짝반짝 하는데 그 별이 안 보이는 그 공간은 그러면 허공이겠냐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보면 땅에도 큰 바위가 있고 작은 바위가 있고 돌멩이가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보다도 더 미세한 먼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 땅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얘들만 땅이 아니고 어쩌면 얘들보다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미세한 것들이 이 땅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점점 커진 것처럼 요거보다 더 작은 별, 더 작은 별, 더 작은 별들이 있겠지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크기에. 이 인간이 볼 수 있는 크기의 별을 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다 무슨 성 그럽니다. 금성, 토성, 뭐 화성, 목성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이 신입니다. 근데 하늘의 천체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그건 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신으로 존재해요.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북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가시적인 형체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니까 북극에 가장 가까운 성, 별을 북극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북극성이 북극이 아닙니다. 그렇죠? 북극성도 돕니다. 그 지름이 가장 작게 도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성이 아니고 신의 자리에 그 북극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북신이라고 쓴 겁니다. 2600년 전에. 북신이 여기 이제 그 축인데 그 북신이 거기서거든. 그 장소에 그 자리에 거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북신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북신의 자리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 딱 버티고 거하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중성이 여기에 이제 성자들이 나오잖아요. 뭇별들이 그것을 에워싸고 그것을 향해서 돈다. 그러니까 이제 축이 있으면 여기가 축이다. 그러면 이 축을 향해서 뭇별들이 이렇게 이제 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서 천체가 운행을 하고 천체가 운행을 하니까 이제 시간이 운행을 하는 것이고 시간이 운행하니까 생명을 가진 것들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신이 이 뭇별들을 돌아라 하고 명령을 하지도 않고 또 잘못 돈다고 막 응징을 하지도 않고 그냥 얘는 자기 자리만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축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얘들이 이제 마음껏 돌 수 있는 그 환경이 마련이 되는 셈이죠. 정치를 덕으로 한다는 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덕으로서 하는 것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겠냐? 그러면 요 덕자하고 딱 정확하게 반대되는 게 힘역자예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그 권력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정치를 힘으로 하는 것은 마치 북신이 지자리를 이탈하고 얘들 보고만 잘 돌아라고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얘들한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자기는 가지도 않으면서 얘들 보고만 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셈이 되는 건데 지금 공자 당시의 정치가 그런 정치를 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저렇게 설명하면서 정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장은 이렇습니다. 자왈 시 300에 일원이 폐지하니 왈 사무산이라 이랬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시 이렇게 이제 시 이렇게 나오는데 저 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 한 편, 두 편 할 때 그 시 일반적 의미의 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경을 이야기합니다. 시경. 시경이라고 하는 사서 3경 중에 한 경전이죠. 3경의 한 경전인데 이 시경이라는 고전이 약 300편인데 정확하게는 311편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시경은 모두 311편인데 그냥 큰 수로 300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시경이 3천여 편이 수록이 되어 있던 방대한 분량이었는데 공자가 그 3천여 편에 이르던 시경의 내용들을 300편으로 10분의 1로 정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시 300에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원이 폐지하니 이런 한마디 말로 말을 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이게 가릴 패, 은폐하다 할 때 패자죠. 가릴 패고 덮다라는 뜻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편에 이 한 편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겠죠. 한 편당, 편 하나당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는데 그 300편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갈지자가 그것들을 한마디 말로 가리니 이렇게 되면 이 가리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커버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이 300편의 이야기를 모두 커버할 수가 있다. 말 한마디가. 시경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어떤 한마디가 이 300편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커버가 정확하게 가리다, 덮다죠. 커버가. 그게 뭐냐면 사무사다 이겁니다. 사무사. 사무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가 없다. 이 사자는요. 이 사자는 정확하게 무슨 글자와 반대냐면 바를 정자와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바를 정자와 반대인데 그래서 파, 사, 현정이라는 사자성어도 있고요. 파사, 현정 할 때 이 사자와 정자가 반대. 사악한 것을 깨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파사현정이라는 말도 있고 또 사불범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악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 사자와 정자가 이렇게 이제 대비돼서 쓰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자는 이제 바르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바르지 못한 부정한 사악한 것은 없다 하는 말. 그 생각이 그런 거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라는 해석이 하나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모든 생각이 그렇다기보다 인간의 생각이 그래야 한다. 사악한 것이 없어야 된다. 부정한 것이. 그러니까 행동은 반듯하게들 다들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행동은 마치 내가 반듯한 사람인 것처럼 말도 행동도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부터냐면 남들이 보지 않는 마음속 생각부터 그럴 수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과 표정과 행동은 꾸밀 수 있습니다. 반듯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생각하지 않고 나쁜 감정 없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말을 당신한테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동도 지금 예쁘게 하고 있고 라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꾸며서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꾸며서 하는 거 말고 진짜 말과 행동 이전에 표정 이전에 내 생각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 말이죠. 그 문제가 요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사악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라는 게 결국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 가장 솔직한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저 시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그 시로부터 배워야 하느냐, 읽어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시 한 편 한 편 속에서 그 시인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인들의 생각 속에 사악함이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도 일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경의 300여 편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사악함이 없어야 한다는 그 얘기가 시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300편을 커버하는 한마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공자의 말씀입니다.
이 뒤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